이렇게 쓰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좌표계 사이에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런 행렬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벡터를 이제 한 공간, 한 좌표계에서 다른 공간으로, 다른 좌표계로 변환을 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행렬의 정의, 수학적인 행렬의 정의. 행렬이라는 게 직사각형의 이제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그리드, 숫자가 이렇게 쭉 O와 열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사각형이고요. 그래서 행과 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벡터라는 게 이제 1차원의 어레이, 배열, 행렬은 이제 이런 2차원의 배열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벡터는 스칼라로 이루어진 배열이고, 행렬은 벡터로 이루어진 뭐 어떤 배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벡터의 차원을 정의를 할 때 이제 그 벡터 안에 숫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이용을 했어요. 행렬은 이제 행렬 안에 행이 몇 개고 열이 몇 개인지 그걸로 행렬의 차원을 나타내겠다. 어떤 행렬이 알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시계의 열을 가지고 있다면은 보통 이제 몇 바이 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말을 하죠. 간단하게 행이 알개고 열이 시계면은 R by 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4 by 3 혹은 4 by 3 4 곱하기 3 행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4 by 3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행렬 4 곱하기 3 행렬. 행이라는 게 이제 요거여가지고 행이 4개가 있고 열이 3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행렬에 들어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m이 있다고 했을 때 3x3 행렬 m이 있을 때 m에 1,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쓸 때 행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열을 쓰고 이게 첫 번째 행이니까 1, 두 번째 열이니까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이 가로고 열이 기둥이고 저는 이제 이거를 보통 로우 컬럼으로 하니까 이제 컬럼이라는 게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래서 기둥에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게 기둥이다. 그래서 이게 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뭐 그마저도 이제 공부 안 하다 보니까 다 까먹었는데 이게 두 번째니까 앞에 다 2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번호가 1, 2,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열이니까 3, 3, 3. 그리고 이제 컬럼 번호가 1.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봤던 거는 지금, 4x3, 4 곱하기 3의 행렬이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square matrices라고 해가지고, 정사각형 행렬이죠.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square matrix,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하고, 행렬의 대각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diagonal elements라고 하는. 이제 행과 열의 인덱스가 다 같은 그런 원소들을 이제 대각 원소들이라고 하고, 대각 원소, 대각 성분. element라고 나와있으니까 이제 성분이라는 말 대신에 원소라는 말을 쓸게요, 그냥. M11, M22, M33 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같은 애들을 대각선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11, 2, 3, 3이라고 하고, 인덱스가 행과 열이 같은 것만 대각선 성분으로 보겠다. 그 나머지는 이제 대각이 아닌 성분들, 그래서 non-diagonal elements라고 하고, 3 곱하기 3 행렬의 대각 원소들 M11, M2, M33 여기 이제 예제가 나와 있는데 대각 원소가 아닌 원소들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0이 아니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얘네가 다 0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은 행렬을 사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편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대각행렬 혹은 diagonal matrix라고 부르고요. 이게 단위행렬이라고 하나요? identity matrix 하면은 대각행렬인데 이렇게 다 1로 대각선이 1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그런 행렬이에요. 이게 벡터가 있으면 이제 그냥 바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혹은 이제 뒤에 행렬이 있으면 행렬이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단위행렬은 특별하고요. 곱셈의 항등원이에요. 곱셈의 항등원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어떤 행렬이랑 요 단위 행렬을 곱하면은 원래의 행렬이 나오고 이제 곱셈에서 1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이 한 개만 있는 행렬 혹은 열이 한 개만 있는 행렬 그런 것들을 이제 벡터라고 볼 수가 있죠. 차원이 n인 벡터는 1 by n 행렬로 보거나 아니면은 n by 1 행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by n 행렬은 행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n by 1 행렬은
열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요거는 행이 하나죠. 열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요거는 행이 3개고 열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1 곱하기 3 행열이면서 3차원이라 해야 되나? 3차원 행 벡터가 되는 거고, 요거는 3 곱하기 1 행열, 여기서 이거는 3차원 열 벡터가 되는 거고요. 행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이거 번역이 따로 있나? 전치 행열이라고 하네. 그냥 행과 열을 교환하는 건데 이걸 전치 행열이라고. 요 m에다가 이제 대문자 t를 위에다 붙여가지고 r by c 행열을 c by r로 바꾸는 연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행열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mij. 어떤 행렬 ij라는 게 있으면은 요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mji가 되고, 그냥 여기서 이제 플립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뒤집는다는 거예요. 요거를 대각선으로 뒤집는다. 여기에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10, 11, 12가 되겠네요. 전치 행열의 첫 번째 행, 세 번째 열에 오는 원소는 뭐냐? 원래 행열의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게 와야 돼요. 그래서 m의 3, 1. 그러면은 전체 행열의 1행 3열에 있는 원소 7. 요거는 원래 행열이 요거죠. 원래 행열의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원소라는 거예요. 그 값은 7이 된다.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면은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요로 보내고, 요거를 요로 보내고, 요거를 요로 빈칸으로 보내고 해서 이런 식의 행렬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바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있고, 얘네만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A, 얘네 그대로 있고, B는 1로 오고, C는 1로 오고, D는 1로 오고, G는 1로 가고, F하고 H 서로 자를 바꿔서 F, H 이런 식으로. A, B, C, D, F, G, H, I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벡터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X, Y, Z라는 벡터가 있는데, 요거의 전체 벡터를 구하면은 X, Y, Z 이렇게 쓰고요. X, Y, Z를 하면은 X, Y, Z.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요 행 벡터랑 열 벡터를 따로 구분을 안 했는데, 이제 챕터 4부터는 이걸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요. 책 같은 데서 만약에 이렇게 열 벡터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쓰는데 열 벡터를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서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t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열 벡터를 나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문장 책에 이렇게 쓰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이거 벡터 하나 쓰자고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공간 낭비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공간 여기 자리 차지 안 하니까 이제 진짜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제 설령대수 책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유치역학 책도 그렇고 이제 이런 벡터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눕혀가지고 서 있으면 이제 거슬리니까 이제 눕히는 거예요, 강제로. 눕혀가지고 t를 붙여서 얘는 원래 서 있던 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우리 한 번 mt의 t라는 거는 한 번 뒤집은 걸 다시 뒤집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래 행렬로 돌아가고요. 요거 벡터에도 해당을 하고, 대각 행렬 d를 이제 전체 행렬을 구하면은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단위 행렬도 포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요거 트랜스포즈 하면 그대로라는 거죠. 일단 대각선은 바뀔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고, 요번에 바꾸는데 바꿔봐야 어차피 0이에요. 0끼리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죠. 대각 행렬을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은 대각 행렬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스칼라로 곱하기,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K를 안에다가 이렇게 각각의 원소에다가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수학 기호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실 중요한 게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 방법이죠. 이게 항상 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R by N이라는 행렬 A가 있고 N by C라는 행렬 B가 있어서 R by C라는 행렬이 된다. 요게 이제 4 by 2 행렬이죠. 요거를 곱하려면은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4 곱하기 2고, 그래서 이게 이게 열이죠. 이거랑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랑 이게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앞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랑 뒤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랑 같다. 그래서 4 곱하기 5. 4, 5.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일단 C라는 벡터를 정의를 하고, C라는 벡터 원소Cij는 행렬
A의 I행과 행렬 B의 J열 닷 프로덕트,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C라고 했을 때 C라는 행렬에 요게 세 번째 행, 네 번째 열이죠. 세 번째 행, 네 번째 열. A라는 행렬에 세 번째 행, 그리고 B라는 벡터의 네 번째 열. 이걸 벡터로 볼 수 있으니까 벡터를 보고서 요거에 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A의 3, 1 곱하기 B의 더하기 A의 3, 2 B의 2, 4 이런 식으로 아마 뒤에 계산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수학적 정의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I라는 게 3이었잖아요. I라는 게 3이니까 그 다음에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B 1, J가 4죠. 그러니까 4 더하기 A의 3, 2, B의 2,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벡터 이제 이 행렬의 요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벡터로 보고 요거를 벡터로 봐서 이 벡터랑 이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A 곱하기 B라는 행렬은 일단 두 개를 붙여야죠. 일일이 좀 귀찮지만 쓸게요. 이 행렬의 첫 번째 원소, 앞에 행렬의 첫 번째 행, 뒤에 행렬의 첫 번째 열, 요거를 요렇게 해준다. A11 요거죠. 곱하기 B11 요거죠. 더하기 그러니까 벡터의 내적이요. 1, 2 B의 1.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요거는 첫 번째 열에다가 뒤에 행열의 두 번째 행 A11 B의 12 요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A12 B의 22 요거랑 요거 한 거예요.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그러면은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돼서 이런 공식을 사실 외울 필요 없이 계산 방법을 기억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실수 없이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런 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 곱행열의 가운데 있는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원소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요거를 벡터로 보고 요거를 내적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 번째 행, 두 번째 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미 행렬 M을 정사각형 행렬 S로 곱하면은 그 행렬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 단위 행렬이라는 게 곱셈의 항등원이죠. 그래서 MI를 하거나 IM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행렬을 곱하는데 A, B를 하거나 B, A를 한 거는 일반적으로 서로 같지가 않아요. 물론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되게 특별한 행렬이겠죠?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A랑 B랑 BA가 서로 다르다. A,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하거나, A를 나중에 하고 BC를 먼저 하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 당연히 이제 이런 곱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행렬의 곱 크기가 다 맞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상수곱을 할 때는 요 상수가 A 앞에 붙거나 AB 앞에 따로 붙거나 아니면은 B 앞에 붙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벡터는 중간에는 들어가면 안 되고 A 앞에 붙거나 아니면은 AB 앞에 붙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AB의 전체 행렬은 B의 전체 행렬 곱하기 A의 전체 행렬이 된다. 요거를 더 크게 이렇게 봤을 때 요거를 그냥 순서를 이렇게 뒤집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벡터와 행렬의 곱이에요. 여기서 이제 행렬의 곱할 때는 우리가 쓰는 게 열벡터인지 행벡터인지 그런 거를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 행렬의 곱을 하려면은 서로 크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는 우리가 1 곱하기 3 행렬로 볼 수가 있고 뒤에 거는 3 곱하기 3 행렬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얘랑 같죠,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1 곱하기 3 행렬이 나온다. 1/3 행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행렬에다가 뒤에 열 벡터를 곱할 거예요. 이 행렬의 크기는 3 곱하기 3이죠. 이 벡터의 크기는 3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숫자가 같기 때문에 곱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는 3 곱하기 1의 행렬 혹은 차원이 3인 열벡터가 나온다. 여기다가 이렇게 행벡터를 곱한다 생각을 해보면은 3 곱하기 3, 1 곱하기 3이에요. 이 수랑 달라서 이거는 계산이 불가능하고, 여기다가 x, y, z를 하는 경우 요거 3 곱하기 1이죠.
요거 3 곱하기 3이에요. 요거랑 달라서 역시 곱셈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곱한 행렬의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어떤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인데 우리가 요게 벡터고 요게 벡터면은 두 벡터를 내적을 한다고 했죠. 근데 내적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성분이 3개인 벡터고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내적을 하는 게 불가능하죠.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 두 숫자가 서로 같아야 된다. 요 경우는 다르죠. 다르고, 요 경우는 다르고, 여기는 서로 같고, 여기도 서로 같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있다. 그 결과값은 요 바깥에 있는 애들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곱행렬이 정의 자체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벡터의 합이 있을 때 이거를 m이랑 곱하면은, 우리 분배 법칙을 써서 vm이랑 wm을 이렇게 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렬 곱이 행렬의 행과 열의 이제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네요. 요 결과 벡터가 요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 요 행렬을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제 스칼라 X, Y, Z를 해서 나타낸 게 XA 더하기 YB 더하기 C라는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A의 첫 번째 성분, B의 첫 번째 성분, C의 첫 번째 성분에다가 X, Y, Z를 곱해서 다 더해준 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네요.